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조금 진정하고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아까 급하게 와서 찍어가지고 요건 일단 새벽에 올라갈 건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까봐 일단 좀 영상을 찍어 드립니다. 일단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45분이고요. 장 마감까지 15분 남았죠. 오늘 주가가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요거 때문이죠. 자, 보게 되면 자, 요쪽 보시면 자, 요렇게 윤 대통령 무리수의 K원전 50년 족쇄 미국의 원전 한 개당 1조 원 보장한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기술주권 내준 불공정 계약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고 원전 한 개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한국수자력 한국전력공사 및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한 개당 9천억 원 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이 SMR을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왜 이 기사가 너무나 편파적인지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웨스팅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것 자체가 얼탱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 원전 수출을 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에 기본적으로 얼마가 들어가요? 2,400억이 공짜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웨스팅하우스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원전 4기를 수주받으면 웨스팅하우스는 공짜로 1조를 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과연 이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까요? 속된 말로 바보들이 아니라면 공짜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기사 자체가 이렇게 2,400억을 준다고 해놓고 뒤에 뭐예요? 웨스팅 측 판단에 따라 원전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라고 붙여놓은 것 자체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기사라는 거예요. 2,400억을 주는데 얘네가 왜 제동을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뭐예요? 까내리기 위한 기사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독 기사라는 것은 뭐예요? 종종 사실관계 일부만 맞고 과장 왜곡된 경우가 많다. 언론의 문건을 실제로 봤더라도 맥락을 잘못 해석했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적인 편집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핵심의 단독 기사들은. 이 때문에 대기업 정부 계약 관련 단독 기사는 보통 며칠 내 다른 언론의 교차 검증을 하면서 사실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가 삼성전자 날짜를 보시면 언제죠? 8월 12일이죠. 8월 12일. 이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공급을 확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과거 사진을 가지고. 근데 제가 뭐라 했죠? 단독 기사는 거른다. 얘 말대로 8월 12일에 엔비디아에 확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가는 강하게 올랐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봤을 때 어떤 흐름이냐? 자, 보시면은 8월 18일 삼성전자 흐름을 볼게요. 자, 8월 18일. 자, 언제입니까? 자, 8월 18일. 8월 12일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네요. 8월 12일이죠. 8월 10일. 어디요? 여기요. 8월 10일 어디? 여기라 여기. 엔비디아와 12단 공급 계약 확정했는데 왜 주가는 밀리죠? 뭐요? 기사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기 때문이요. 확인되지 않은 기사. 항상 우리는 이러한 기사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단독 기사라고 내보냈는데 이러한 기사는 여러분들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경계하셔야 된다라는 거.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전 업계는 이 비밀 협정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평가한다. 아니, 이 단독 기사가 잘 봐봐 여러분들. 이 단독 기사가 지금 얘네가 썼는데 원전 업계는 이 비밀 협정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평가한다는 어떻게 알죠? 아니, 원전 업계가 지금 단독 기사인데 원전 업계에서 이걸 어떻게 알고 있죠? 이 내용을 단독 기사인데 벌써부터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것도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주식을 잘 봐야 돼요. 기사를 잘 읽어야 되고 아주 이상합니다. 자, 보게 되면 단독 기사입니다. 자, 단독 기사. 자, 우리가 이러한 단독 기사에서 원전 업계의 이 비밀 협정을 두고 갈랐다고 평가한다. 왜 어떻게 평가하죠? 원전 업계가 이 내용을 모를 텐데, 모를 텐데 단독 기사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나왔다라는 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기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 왜 지금 기사를 지금 냈을까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가 이제 2달이 넘어갔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기사를 냈을까요? 의도적이고 편파적이고 뭐요? 단기적으로 단독 기사라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단독 기사인데 글을 읽어보면 자, 원전업계는 이러한 부분들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고 평가한다. 자, 웃기죠? 단독 기사인데 원전업계의 이러한 시각적인 원전업계의 관점을 어떻게 해석해서 기사를 낼까요? 원전업계에 물어보고 기사를 쓴 건가요? 이상하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단독 기사를 내놓고 여기서 원전업계에 대한 이러한 인터뷰를 했다? 그것도 어디 원전업계? 정확히 어딘지도 안 나왔어요. 물론 동네 뭐 철문점에서 원전 뭐 하시는 분 있나?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24조 원짜리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 발전 사업 수주를 보장받은 대가로 50여치 일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 원전 기술 주권을 웨스팅하우스에 모두 내주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3사 간 협정에 따르면 한수원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에 약속한 원전 한 기당 6,500만 달러 규모의 일감 목록에서 원자력 제어 계측 시스템, 핵증기 공급 계통 등 핵심 기자재와 시스템이 대거 포함됐다. 우리 기업의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알짜 계약은 모두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는 구조인 셈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기자보다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더 멍청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저 기자가 정말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수조 원을 굴리는 외국인과 이 기관 투자자는 뭐요? 바보라서 모르는 거예요. 바보라서 모르는 거야. 뭘 몰라요? 바보라서? 웨스팅하우스랑 이런 단독 협정을 맺은 걸 몰랐던 거야. 우리 똑똑하신 이 기자님만 알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독 기사는 여러분들 일단 뭐 해야 돼요? 걸르셔야 돼요. 일부 부분이 맞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원전의 연료는 100%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50%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원자력 연료 등 국내 원전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은 있지만 원전을 세울 수 있는 건설 능력은 없습니다. 건설 능력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전만 지어주고 기술은 너희 거 쓸게 라는 부분 자체가 애초에 뭐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건물만 지어주고 기술은 너희 거 쓸게 하고 체코랑 계약하는 게 말이 돼요? 물론 여기서 일부는 쓸 수 있겠죠. 아주 일부.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땐 포장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 한 기당 건설 비용은 10조 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9천억 원을 외국 업체에 주기로 했다면 이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전업계의 한 전문가는 원전 건설 비용의 상당수는 단순 건설 및 인건비이고 핵심 설비에 드는 돈은 3분의 1의 남짓에 불과하다며 국내 기업이 수주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다시 웨스팅하우스와 나눠 먹어가는 셈이라 핵심 설비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한국 측에 매우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자, 원전 건설 계약 체결 시 통상 현지 업체의 참여를 일정 비율 보장하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원전 기업의 몫은 더욱더 작아진다.
일례로 체코 수주를 이끌어낸 팀 코리아는 체코 정부와 현지율 60%를 달성했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원전 2기 건설 비용인 12조 원 중 14조 원은 체코 현지 업체가 2조 원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면 우리 기업의 몫은 더욱더 줄어들게 된다. 자, 체코 현지 업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에 상장하지 않았어요? 나만 알고 있나? 두산 에너빌리티 체코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자, 우리가 보면 되죠. 체코 관련된 부분들. 이거 그냥 기사 찾아볼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공시를 보면 됩니다. 자, 공시를 보게 되면 반기 보고서에서 체코 부분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체코 부분 보면, 자, 여기 뭐가 나왔죠? 자,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 기업 공개 IPI 두산 스코다 파워 상장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스코다 파워. 스코다 파워가 뭐 하는 회사인데 확인하면 되죠. 그죠? 항상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스코다 파워. 자,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라고 봤을 때, 자, 보겠습니다. 스코다라 거 좀 봐야겠네요. 파워가 워낙 많아서. 자, 스코다 파워. 일단은 엔지니어링 관련된 회사고 봅시다. 스코다 파워. 자, 스코다 파워, 자회사인 체코 스코다 파워의 중소형 모델을 비롯하여, 그죠? 증기 터빈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네요. 다양한 발전소 대상으로 증기 터빈 발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신규 대형 원전, 복합 화력 및 SMR 등 추가 사업 기회 창출이 가능하다. 스코다 파워를 통해서 체코에 상장이 되어야죠. 현지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체코에 상장까지 해놨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또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도 여러분들 정말로 제 정치적인 것 진짜 얘기하기 싫은데, 이것도 보면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윤 전 대통령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쵸?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 멘트 자체가 뭐예요? 멘트 자체가 과장된 부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체코 본 계약이라는, 자, 목표가 정해지자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빠르게 진행했다. 한전 한수원은 이사회는 웨스팅하우스의 협력 원칙을 가결하였으며 25년 1월 9일 한수원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3사 실무진 간 타협 협정에도 합의했다. 타협 협정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은 이후 닷새 만에 이뤄졌으며 그 직후인 1월 16일 각 사는 지식재산권을 분쟁하는 해결에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혀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당시 합의 사정에 밝은 또 다른 관계자는 계약 내용과 조건이 얼토당토 않아 당연히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사회에서 버텨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1월 12.3 계엄 여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였지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데다 당초 체코전력공사 본계약을 3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바꿀 수 없었던 걸 보인다. 원전학계의 한 전문가는 체코 원전사업 본계약을 체결하는 거 성공했지만 국내 원전 산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24조 원짜리 단일 계약과 맞발 수 없는 원전 주권을 미국에 고스란히 내준 셈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요. 도대체 이 단독 기사를 내면서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다녔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시간 이 시기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장 끝나고. 그죠? 웃기지 않아요? 이 중요한 구간에서, 이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주가의 하락을 만들어내는 기사가 나왔다? 이 전부터 인터뷰를 하고 다녔었는데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 기사가 완전 거짓은 아닐 겁니다. 장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됐네요. 거짓은 아닐 거지만 분명히 의도적이고 편파적인 기사는 확실하고요.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 거래량에 대한 부분만 봐도 알겠지만 거래량 안 터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간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반드시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 반드시 잡아 가셔야 되고요. 제가 이 내용도 이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몇 프로요? 마이너스 14% 하락했습니다. 이때도 마이너스 14% 주가 하락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단기적인 조정의 부분은 열어둘 수 있지만 기회다. 어떻게 했어요? 털고 나서 매물대죠. 자, 매물대. 자, 매물대 구간에서 매물소와 똑같아. 아주 똑같아요. 매물소화 해주고, 매물소 어떻게 매물소 해주고, 한번 고의적으로 눌러주면서 개미 털고 밑꼬리 달고 올린 다음에 주가를 날려버렸죠.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자, 관리소무에서 뭐 얘기를 하기 잠깐만요. 일시정 잠깐만 할게요. 자, 이래서 새벽에 조용히 찍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찍었습니다. 어쨌건 현 구간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때 영상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락했을 때 절대 털리지 말아라고 말씀드렸고 주가는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5월 7일 잠깐만 요거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때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서명 중단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1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체코원전 악재 발생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계속 급락 후 급등했던 패턴을 기억해야 된다. 자, 영상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몇 프로요? 마이너스 13%죠. 그죠? 13% 하락할 때. 이때가 또 이때도 뭐예요? 한수원 서명에서 주가 하락했을 때 제가 속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때부터 영상 찍었단 말이에요.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전체로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지금 100만 주에 마이너스 13%.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간 20일 2평, 60일 2평 다 깨졌는데, 자, 중기 추세 볼게요. 자, 지금 다 깨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자, 주봉으로 뭐예요? 주봉상 21선 걸려 있습니다. 주봉상 21선 걸려 있고, 자, 저항 지지 받던 구간. 자, 저항을 받던 구간 돌파하면서 지지 받았죠. 이탈했지만 다시 돌파했죠. 뭐예요? 지지 나오는 구간이요. 그러니까 오늘 주봉상 주가가 지금 24,000원 구간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 구간 주봉상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한 자리가 자, 24,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밑으로 더 빠지더라도 이건 반발 매수세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따 봐봐요. 이날 봐봐. 어디까지 빠졌어? 저가 부분 어디요? 저가 부분 23,800원이에요 밑꼬리 대고 다 올랐단 말이야. 그리고 주가 어떻게 했어? 올라갔어요. 우리가 지금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기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기관 외국인들 전부 다 모를 리가 없는 내용이에요. 분명한 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기자 한 명이 아는 내용인데 기관 외국인들이 멍청이들도 아니고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설령 알더라도 이런 내용이 아니겠죠. 왜곡된 내용으로 뭐 있어요?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항상 단독 기사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한 팩트만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구간 아직도 텔레그램방 안 들어와 있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자, 위쪽에 번호 하나 있습니다. 번호 하나 있고요. 위에 번호로 두산이라고 남기시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두산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해라. 오늘 아침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잡을 거고, 여러분들 주가 하락해서 힘든 거 아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단독 기사는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단독 기사는 과장 왜곡이 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분명히 저 내용들이 완전 틀리진 않을 거예요. 일부 내용이 맞을 수는 있으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러한 부분들로 개미가 털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항상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악재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세력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좀 작전주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화전기라는 거래 정지된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이랑 왜 비교하냐 할 수 있는데, 비교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이화전기는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하한가 근처까지 갔죠. 여기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감사보고서 직전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면서 주가 어떻게 했다? 주가가 망가졌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웬걸 400원에서 주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상승이 미리 매집을 해서 만들어낸 상승일까요? 아니면 그냥 올라간 걸까요? 무조건 앞에서 매집해놓고 올린 거죠. 그럼 이 하락은 뭐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과거에 HLB 글로벌도 잠깐만 보게 되면 자,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이 대세 상승 나오기 전에 우리가 밑에 구간에서 잘 가다가 밀어주고 급락시켜주고 밑에서 받치고 올라가죠.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상승전의 개미 털기, 이 부분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두산 꼭 남기셔 들어오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에 영상 올라가니까 아침에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같이 대응하고 싶다. 반드시 010-9201-6329 두산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지 또 뭐 할 수 있다? 수익을 제대로 챙겨갈 수 있겠죠. 요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또 히든 종목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 우리가 10월 달에 스페이스 X 관련된 또 부분들 이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들도 두산을 잘 익절하면 담아보자. 그래서 스페이스 X 관련주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스페이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